자, 3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은 이미 저당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택에 이사 들어오는 날에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뒀습니다. 근데 제가 입주하고 1년쯤 지난 올 2월에 제가 살고 있는 3층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들어오고 3개월쯤 뒤에 두 번째 저당이 잡혔고 두 번째 저당 잡은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경락받을 사람에게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나가야만 하는지 만약에 나가야 된다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김영주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이런 계속 지금 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서 특별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대부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아, 예를 뭐가요? 들어서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임차인이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을 때 나중에 그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고 나가버리면 네. 기간 중에 그럼 뭐 또 나가야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등단해서 그런 데를 대비해서 흔히 이제 요즘에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 계약 체결하고 나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그쵸. 받고. 확정일자 그쵸. 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네네.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사 들어가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제가 메모하기로 이사를 들어오는 날 네. 주민등록을 했다. 그리고 확정일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사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택을. 그렇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했다는 게 이제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 자체만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대항력이라는 말 그대로 나 임차인이요. 네. 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다투는 그런 이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 확정일자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뭐 경매가 되거나 어디 넘어가는데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임차야 보증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의 효력은 가지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를 보면은 이사 들어오고 난 뒤에 두 번째 저당권이 잡혔고 이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첫 번째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1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번 저당권자가 이제 돈을 못 받아서 그랬는지 경매를 신청을 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묻으신 게 이제 계속 살 수 있느냐, 그렇죠. 나가야 되느냐, 나가면 보증금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느냐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네. 그 대항력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도 그 집을 산 사람, 예를 들자면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저당권을 이게 실행이 되어가지고 경매 조치가 진행되면은 네. 1번 저당권도 저당권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이제 1번 저당권자가 먼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일반인도 잘 아시잖아요. 네. 저당권 1, 2번이 있으면 선순위자 우선이라는 거 요즘 다 그쵸. 잘 아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전저당권이 없어지니까 그 임차권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임차권이 1순위자보다도 먼저 있었다면 먼저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하고 이사 들어오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 동안. 네네. 근데 이사하는 경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속 사실 수 없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나가는데 그럼 돈은 어떡하냐? 네. 그 문제가 났죠. 이제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우리 흔히 그런 거 많이 듣죠. 배당받는다.
네. 내 채권 금액만큼. 근데 이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1번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액을 다 가져가고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렇군요. 예, 우리가 한 가압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등 배당이라고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제 자기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 가지지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자기 채권만큼 순서대로 다 가져가고 남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가는 안 거야. 남으면 못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안 나오면 못 가죠. 근데 네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확정일 대항 요건 외에 확정일자를 갖췄잖아요. 네.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이 경락되고 나면 매각대금 중에서 남는 게 1순위자가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남는 게 있으면 이제 2순위자 보다는 우선해서 받죠. 왜? 2순위자보다는 3개월 먼저 들어왔으니까. 네.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는 있는데 얼마 받을지는 알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안타깝네요. 말씀은 보통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네. 내가 모든 대항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선순위자가 있는지 예. 그걸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은 주의를 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메모하기로 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1번 저당권 설정된 걸 알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깡통 전세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요즘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저당권 잡혀 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으냐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났는데 2번 저당권이 설정돼가지고 2번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와. 만약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모르고 또는 나중에 1번 저당권 설정되고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모르고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중개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왜냐면 이건 알려줘야 돼요. 그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입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오지 않나요? 기록들이. 근데 이제 보면은 등기부를 뗄 때 일반인이 확인 안 하시는데 등기부 열람을 하면 그 등기부를 언제 뗐는지가 날짜가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게 몇 개월 전에 그걸 떼면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상 뭐 그렇죠. 사기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한테도 뭘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